이 시간은 진짜 좀 저는 되게 껄끄럽지만 그래도 뭐 소신 발언하는 시간으로 worst, best 국회의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베스트 하지 말고 저는 월스트만 하나 그럴까요? 들고 왔습니다. 의원님 3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때 전체 재석 의원은 미통당을 제외하고 187명 의원이 참석해서 거기에 찬성이 180명 그리고 정의당이 다 기권을 해서 6명이 기권을 했고 한 분이 유일하게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제가 보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의 이번에 비례대표로 되신 강민정 의원이셨더라고요. 지금 뭐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문매를 지금 회초리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알아? 제가 이제 게시판이랑 다 봤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소신인가 아니면 그 전문성을 대표하기 위한 행위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전문 영역에 대한 확실한 뭐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비례 영역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그 정무적 감각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 이유도 교육 쪽 예산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나 학교의 방역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졸속 예산이란 생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전체 특히나 추경 예산 통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 규모, 형성 과정, 뭐 그거 결정을 하는 부분에 본인의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사과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많은 이제 그리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사과해 주신 것도 되게 고맙고 우선은 또 당론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열린민주당 당론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남영희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얼마나 많이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예. 이분을 저희한테 청구해 주는 분은 아주 교육계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분이셨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인 분이고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했고 사실은 처음 우리가 교사를 후보로 하겠다라는 건 주진영 선생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사를 청구해 줄 만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그분이 있는 지금 현직 교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 교사들 중에서 할 만한 사람을 아주 1등으로 1초도 안 걸리고 이분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분을 후보로 모시는 과정에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성격이나 이런 그 말하는 방법 같은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답했어요. 약간 일하면서는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 경험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그 모실 만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날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제 보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을 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되는 일 중에 하나가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가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 예산을 이렇게 엉성하게 처리하나? 제가 문체위 할 때 그때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인데 제가 새벽 5시 반까지 1,700억을 깎았던 적이 있어요. 소위원장 하면서. 네. 근데 아무 소용없어. 이게 예결위로 가면서 다시 도로 다 붙고 무슨 짓이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 표결이 있을 때까지 다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도 안 하고요. 저기 서류 하나 주는 법이 없어. 지들이 해요 그냥. 그럼 나를 왜 5시간 반 동안 밤을 새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 거야. 웃었을 거야. 저러면 뭐해? 뒤로서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회사들이 오고 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예결위에 가서는 또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주고받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지네들이 또 올리고 내리고 맘대로 해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올라가요. 그 지네들이란 그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아니 예결위. 그러니까 상임위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예결위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알짜 위원장이 예산 소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강민정 의원이 똑같이 생각했던 거야. 끝까지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싸우고 어필했던 예산이 어떻게 됐나. 네네. 다 깎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엉성하게 다루나. 모든 초선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 어차피
그 통과가 될 거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필을 쭉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의사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고 의미 있는 그게 부분도 있네요. 아니 그게 이제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사실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네. 오늘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출장 가 있는 내내 금요일부터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시달리셨어요? 아니 시달렸다기보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전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최고에서 무슨 일이 오가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강민정 의원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랑 관련된 자기 뭐 직능이랑 관련되고 자기 지역구랑 관련된 것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표결을 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국회가. 그렇죠. 그게 그래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 당이 밤을 나눠져 있는 거고 당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달랑 3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또 지금 열린민주당은 저희가 너무 사이다처럼 느끼는 검찰개혁의 지금 선봉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최강욱 이 대표께서 오늘 12시 45분에 했던 그 주진영과 둘이 했던 그 프로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당론으로 이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것은 뇌물찰이다. 그게 왜냐면 셋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최강욱 대표도 누가 여기서 셋 중에 하나가 이걸 반대를 던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당대표로서 우리가 그냥 묵가지 않겠다. 저를 믿고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달라. 이 검찰 개혁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중차대한 시간에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아주 황당해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화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반대표를 던지고 나서 이것은 내 소신이었다고 페북에 그때 당시에 쓴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더 열폭을 한 거야, 사람들이. 네 소신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해. 교육 뭐 이런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정도인데 거기서 본인이 주장했던 게 또 얼마 안 됐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일반 그게 아니고 시민들은. 이제 이 사람의 얘기도 몇 가지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교사들이 방역을 해야 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방역이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사람을 배치하는 예산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90%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제 다른 데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 당원들은 네가 뭔데 네가 이 당을 이런 식으로 네가 풍비박산을 만들어. 긴급한 정부의 3차 그리고 추경 예산을 소신대로 하려면 반대했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린 뭐야? 네 소신대로 하라고 우리가 너를 뽑아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대기고가 아니냐 이거죠. 거기서 이제 저는 이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셨어요? 네. 다 봐야지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데 당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의원님이 지금 배지를 안 달고 계신 게 정말 나 그래서 속이 너무 좋아. 상하네. 나 속이 그래서 상하네. 너무 좋아. 나 배지 달고 있으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다 봤더니 의원님하고 저하고 원내 진입했으면 조용히 해, 너. 당이 달라도 너무 잘 맞게 아니, 같이 싸웠을 텐데. 이게 뭐냐면 저는 강민정 의원이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또 하나 이 당원들이 더 열폭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못 느끼고 있어. 뉘우치기는커녕 소신이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더 난리가 나. 소신 나가서 해. 너 나가!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이런 거죠. 강민정 의원이 잘못한 것, 자기가 반성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사과를 이틀 동안 88시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황희석이 그 광주에 내려가서 그 다시 증인들을 만나고 지금 최강욱 의원과 둘이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 뭐 하고 있니? 둘이만 이거 그야말로 윤석열의 마지막을 잡고 있는데 이 순간에 우리 열린민주당의 지금 이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과연 이 카페에서 강민정만 갖고 밤을 새워야 되는가?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난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이 맨 위에 민주당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인정해 안 해? 그런데 이분들이 해요. 밤을 지새우면서 아유. 강민정 나가라. 강민정이 잘못했다. 이거는 한번 하면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강민정한테
지금 저뿐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고 오늘 또 황희석 의원 그 올린 글에서도 얼마나 정말 멋진 이 얘기를 할지 몰라. 나는 강민정이 잘못했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그 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니까. 처음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여기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내에서 자기들이 보겠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너무나 이 당원들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기한테 푸시를 해올지 몰라서 너무 황당해하면서 완전 떨고 있어요. 지금 사과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초선이라 당정 이 정무를 잘 몰라서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받아들이는지 몰라서 내 불찰이다.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맨 마지막에 그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끝냈는데 저 같으면 마지막 한마디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겠다 싶더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냐면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를 갖고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시끄럽게 굴고 무서우니까 여기서 땜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심을 전달을 하는 방법, 진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 강민정 의원의 이야기는 진심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의 툴에 있어서 25년 교사잖아요. 교사는 소왕국의 왕이에요. 소우주의 왕이에요. 자기는 사람들의 잘못을 늘 빌면은 그걸 받았고 사과를 시켰고 왕 노릇하면 25년 살았는데 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익숙하진 않은 거겠죠. 이제 이렇게 담금질 연마되며 저는 이분이 좋은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공격을 하는데 이분을 듣보잡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분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비서들이 다 교사 출신이라 아니거든요. 한 분만 교사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분이 한 분 있다 그러고요. 그렇게 이게 자꾸 왜곡이 되면서 이분의 인격적으로 이분을 말살하고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되 지적으로 이분이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가자. 당대표의 말대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민정 의원을 공격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고 글을 썼고 그리고 오늘 그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이분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한테 사과를 받았고 다시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나서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 능선에 올라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깔딱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거지.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생겨버렸네 갑자기. 근데 저는 지금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강민정 의원님을 두둔하게 된 게 의미 있는 부분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이 예결위에서 이 졸속적이란 말은 저는 표현은 원치 않는데 졸속이야. 저도 행정, 그 청와대에서 행정을 담당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예산이라는 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다시 또 채워서 넣어서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야 되는 파일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예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런 예산들을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넣지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제 다음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예산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꼼꼼하게 한다고 다뤄지지 그러니까. 않아요. 예결위는 그래서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제 그거 바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저는 사실은 워스트로 추천을 했는데 다시 제가 지금 까방권을 제가 제공할 것 같네요. 아니, 이번 네. 주에 월스트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저의 워스트는 그냥 좋은 의미를 또 전달해 주신 강민정 의원님 한 번 더 힘내시고요. 우리 지지자 여러분 너무 이제 여기까지만 혼내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더 잘하시는 모습 저희가 기대해 주시면 더 성장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